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별도의 이 프린트된 그런 입장문이 아니라 말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느라 바빴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기자들에게 미리 이 담화문 전문을 배포했습니다. 이걸 보고 한동훈 대표 준비되지 않은 대표라는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는 허둥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외교 등 상당히 묵직한 발언을 한 데 비해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권 중에서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 잔머리 굴리다 나락에 빠진다, 이 소통령 행세를 하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해제 이 위기를 틈타서 사실상 소통령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기 퇴진, 이 정무에서 국정운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물론 중도층 국민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어젯밤에도 탄핵안이 부결된 뒤 했던 그런 기자들에 대한 발언을 보면 정말 마치 윤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설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 방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기자들도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받아 써야 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준비 안 된 당대표.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내부 소통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너무나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와는 따로 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전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하며 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폐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이 정부에 느낄 실망감과 불신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과 비교하면 역시 대비가 됩니다. 굳이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라도 하게 되면 중도층이나 이쪽 민주당, 야당 지지자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윤 대통령 처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국회 진입 사태, 계엄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손 떼라 내가 한다 이런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총의를 모아야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전반적인 뜻과 다르게 행동해서는 논란이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을 겸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충분히 밝힌 내용들인데 굳이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런 겁니까? 대통령 권력을 찬탈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자,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국격을 회복시키겠다.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또 수사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아무튼 한동훈 대표의 담화, 이리저리 한덕수 총리 담화와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속의 황태자를 자처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 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을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내용은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대표가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갔다. 이런 결정을 한 순간 한동훈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신랄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번째 회동을 가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금 전 비상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왜 지금 국회목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해서 임명하면 안 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판사를, 기소된 재판의 판사를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보다도 지금 먼저 탄핵 절차에 돌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대 이 감사원장 이 건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2심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또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 판사 이걸 이 관할 재판정을 바꿔달라,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 이번에는 법관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지연 전술을 펴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다른가?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는 하지 않았던 또 다른 발언들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좀 긴장해야 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마치 민주당과 내통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애당초 주심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한 언론이 특종을 하면서 그게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이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고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듯한 원칙이나 법에 따른 게 아니라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격을 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이 방금 전 이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야권의 이 지적에 웃기지 마라, 이게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지금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다. 실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원래 이 헌법재판관은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관, 3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가 헌법재판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소추인, 즉 국회 측이 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냐입니다. 이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관계없지만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권성동 대행은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아,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의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자신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이 6개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민생,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까?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 증감법은 제도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도 있다.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측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권한대행의 헌정수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의 이 발언, 이재명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지금 각 정당들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개혁신당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다음 대통령 때는 내가 만 40세가 돼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 대선에 출마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신당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 지난번 이 상납 이 파문이 일었을 때 앞장서서 이준석을 위해서 뛰었던 인물 김철건 전 이 당대표 정무실장입니까? 지금 김철건 실장이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인사 예산, 실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권력자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외 인사인 김철건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건 사무총장을 허은하 대표가 당대표의 자격으로 경질해버린 겁니다. 사실 개혁신당이 이제 꽤 됐기 때문에 사무총장 교체 시기도 됐다. 이게 허은하 대표의 말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원래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믿는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모양은 실세는 이준석이고 허은하는 이 뭐냐 이거 월급쟁이 사람이냐 여성이라서 얼굴마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은하 대표도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허은하 대표가 김철건 사무총장을 전격 정진하면서 지금 개혁신당에 내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처 노조가 들썩이고 이준석 의원이 긴급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사무총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개 보면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내부가 이미 시끌시끌합니다.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개혁신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 등을 경질하면서 지금 개혁신당 내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뉴시스에 따르면 허은하 대표는 지난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곽대중 당대표실 보좌역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허은하 대표가 일찌감치 했어야 된다. 그런데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 일각에서는 허은하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직자를 교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 측은 김 사무총장의 경질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은하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최근 개혁신당 운영 방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은하 대표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문제입니다. 아니, 최고위원회의에 대표도 모르는 사무총장 권한 확대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건 사무총장 경질할 만하네요. 자, 지금 이준석 의원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준석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서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 해지를 하라.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지 의문. 자기가 사고 쳐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나. 사무처 당직자들이 오죽 열받았냐. 이렇게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허은하 대표를 지목하고 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난데없이 개혁신당에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이 중에서 몇 명은
뭐 대부분이 이준석의 측근인데 허나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남의 사람을 데리고 내가 왜 일을 해?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개혁신당의 당직자 노동조합은 허나 대표에게 당보다 개인을 앞세운 선사후당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김철근 사무총장이 뭐 꾸린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있을 때는 당대표를 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에 가서도 또다시 당내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허나 대표 전 의원입니다만 원래 이준석 뭐 이쪽하고 소통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갈등이 표출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 이준석은 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신은 참 똑똑하고 누가 봐도 말도 잘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것도 정치인에게는 참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